네, 오늘 학습하실 내용은 147페이지에 나와 있는 12번째 섹션 시나리오가 됩니다. 시나리오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시나리오의 문제에서 유의하실 내용들이 있어요. 이름 정의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이름 정의. 그 다음에 당연히 시나리오 이름, 여기서 이름 정의하는 거는 셀 이름 정의하는 거예요. 셀 이름 정의하는 겁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변경 셀의 이름을 정의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 이름은 일반적으로 두 개 정도를 문제를 냅니다. 이름을 두 개 정도 시나리오 이름을 정의하는 게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보고서를 현재 시트의 앞이냐 뒤에 위치시키는 경우가 나와요. 앞에 위치시켜라, 뒤에 위치시켜라, 이런 거. 기본적으로 새로운 시트가 생성이 되면 현재 시트의 앞에 위치한다. 기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시트를 하나 새로 추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왼쪽 앞에 생겨요. 우리 문제지 보면은 그 녹색 지시사항의 끝부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현재 시트 바로 앞에 위치하시오 라고 써 있어요. 맞습니까?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 152쪽에 152쪽의 문제 중에 보면은 문제 1번 위에 거에 그 네 번째 지시사항 보면은요. 요약 보고서는 현재 시트 바로 뒤에 위치시키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뒤에 위치시키는 방법이 없습니다. 끌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끌고 가는 수밖에. 그러니까 앞에 위치시키시면 다 새로운 이제 보고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만들어지면 자동으로 앞에 생겨요. 자동으로 앞에 생기니까 이제 생성이 된 후에 끌고 들어가서 뒤로 보내는 거지. 생성이 될 때 뒤에 위치시키는 기능은 없다라는 얘기죠. 자동으로.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위치하려면 생성 후에 시트명을 시트 탭을 이동을 해야 된다. 그건 이따가 같이 한번 해보면 되니까는요. 어려운 건 아닐 테고. 시나리오 이름을 정의하기 전에 변경되는 셀의 이름이 정의되는 게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먼저 하는 게 수월해요. 먼저 하는 게 수월합니다. 요령이에요, 그것도요. 우리 문제 보면은요. A, B 물품의 반품 수량, A, B 반품 수량 두 개가 있네요. 그렇죠? 얘가 변동이 되면 총합계, 제일 H 14번째 셀에 있는 총합계가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를 시나리오로 만들어 보세요. 이 이야기거든요. A 반품 수량, B 반품 수량, A, B에 대한 반품 수량 두 개가 있는데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H 14번째 셀 매출액 합계가 변동되는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세요. 이 이야기예요. 그러려면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겠죠. 당연히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는데 시나리오를 만들기 전에 이름을 정의하는 변경 셀의 이름을 정의하는 것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먼저 하는 게 좋다. 먼저 하는 게 좋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2의 네 번째 셀은 뭐라고 바꾸라고요? 이름 상자에 가서 A
반품 수량이라고 이름을 등록하고요. 2의 다섯 번째 셀은 비반품 수량이라고 이름을 정의하래요. 그러니까 셀을 선택한 후에 이름 상자에다 클릭하고 이름을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저 끝에 H 14번째 셀 클릭하고 나서 이름 상자에다가 선택하시고 매출액 합계라고 쓰시면 된다. 엔터. 우리 148페이지 설명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름을 그렇게 정의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름을 다 정의한 후에 이제 비로소 데이터 탭에 있는 가상 분석에 가서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할 건데요. 이것도 요령이 뭐냐면 변동되는 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두 개? 얘를 블럭을 잡고 들어가면 편한데 이렇게 생겨요. 자동으로 생겨요. 셀이. 다시 아무데나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가상 분석에 가서 하게 되면은 변경되는 셀을 고쳐야 되는 불편함은 있지만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니까 아무데나 클릭하고 들어가도 상관없다. 데이터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를 두 가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시나리오를 두 가지를 만들어야 돼요. 추가 버튼 누르면 시나리오 이름은 수익률의 증가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래요. 그리고 변경되는 셀은 여기가 아니고 반품 수량 A, B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까 이거는 뭐 문제지 처음에 나왔던 얘기니까. 예.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얘를 어떻게 변동하는지에 대한 지시사항이 밑에 나와 있을 겁니다. 책에 수익률의 증가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만들 때 반품 수량을 10개씩 감소하래요. 그러니까 19이 아니라 9이고 31가 아니라 2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확인 누르셔도 되고요. 확인 누르셔도 되고 추가를 누르시게 되면은 확인 누른 후에 추가 버튼 누른 거와 동일합니다. 추가 눌러서 이번에는 수익률의 감소가 되겠죠. 이름은 수익률의 감소라고 써 있고요. 당연히 변경되는 셀은 아까 우리가 마우스로 드래그 했던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가 선택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는 고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 값이 10개씩 증가한 값을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19가 아니라 29가 되고 30일이 아니라 40일이 되겠죠. 이렇게 확인을 누르면 시나리오 두 가지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요약 버튼을 누를 건데 이 요약 버튼 누르시기 전까지 셀의 이름을 정의하셔야 돼요. 변경되는 셀의 이름을 정의해야 돼요. 요약 버튼 누르기 전까지. 근데 우리는 먼저 하고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정의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요약 버튼 누를 겁니다. 이때 이 두 가지 시나리오 마찬가지로 A와 B에 대한 반품 수량이 변동이 되면 최종적으로 저 끝에 있는 매출액 합계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문제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클릭하면 돼요. 근데 아까 문제지에 가서 요약 버튼 눌렀더니 A 물품에 대한 수익률과 매출액 합계가 두 가지 껌뻑거리거든요. 이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매출액 합계만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 뭐 절대 참조로 들어가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이라고 하는 시트가 생성이 됐을 겁니다. 화면 밑에 보시면은요,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가 있는데 이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이라는 시트가 하나 생성이 됐을 거예요. 어디에? 왼쪽에. 앞이란 얘기죠. 이 문제에서
마지막 지시사항에 보면은 무작정 따라하기란 시트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위치하라고 했으니까 자동으로 위치가 됐죠? 그럼 끝난 겁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이름이 잘못됐다. 잠깐만요. 아까 요거 비반품 이름이 안 쏘라갔네. 여기 비반품 수량 이름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밑에 있는 시트명을 선택하고 나서요. 여기 삭제하셔야 돼요. 삭제하시고 비반품 수량 A 반품 수량 이름은 들어갔는데 비반품 수량 이름은 안 들어갔으니까 비반품 수량이라고 다시 입력을 해 주시고 나서 이름을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셀 이름을. 예. 그리고 나서 다시 시나리오 관리자에 들어가서 요약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결과 셀을 저 하나 밑에 있는 거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확인 누르시면 이제 실제로 정확히 들어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 변경되는 셀에 3가지예요. 입력이 2가지가 있고 출력이 하나가 있는데 얘네들의 이름을 정의하라고 했으니까 정의를 하고 가야 되는데 아까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한 항목이 정의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 요약 보고서를 삭제하시고 그리고 다시 상황을 조치시킨 후에 시나리오에 가서 다시 요약 보고서를 누르셔야 돼요. 이때 결과 현재 값이라고 하는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얘는 뭐다? 그냥 현재 값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옆에 회색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회색으로. 얘네 2가지가 시나리오다. 그러니까 수익률의 증가라는 이름과 수익률의 감소라는 이름 2가지로 시나리오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148쪽에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볼까요?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름을 정의하는 과정이 나왔습니다. 이름 정의하는 말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되고요.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이름을 정의한 후에 이제 시나리오 관리자에 들어가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없으니까 새로 하나 추가를 눌러서 시나리오 이름 정해주고 아까 변경되는 셀의 위치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 버튼 누르셔도 되고 확인 버튼 누른 후에 다시 추가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2번째 시나리오 수익률의 감소라는 이름 정해 주시고 밑에 변경되는 셀은 그대로 넘어가시면 되죠. 이 책에는 변경 셀에 2의 4번째, 2의 5번째 영역을 지정한 후라고 했는데 이렇게 여기에서 가상분석 시나리오 관리자에 들어가서 새로운 걸 추가 누를 때 얘를 지정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정을 안 해도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지정하게 되면 달러 표시가 찍히고요.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 그냥 달러 표시 없이 들어가거든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 책에는 달러 표시도 안 들어가 있고 7번 설명이죠. 150페이지 7번 설명에 영역을 지정하라고 했는데 지정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동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8번 이때 이제 시나리오에서 10씩 증가된 값을 따로따로 입력한 후에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시나리오 2가지가 만들어졌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요약 버튼 누르시면 되죠. 책에도 그 순서대로 잘 나와 있습니다. 요약 버튼 누르시면은 어느 셀이냐. 아까는 수익률하고 요익이 둘 다 껌뻑껌뻑 거렸는데 매출액 합계만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만들어주면 시나리오는 끝이다. 152쪽에 나와 있는 기출 01이라는 시트에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출 01 시트에서 진행해 볼 건데요. 기출 01 시트에서 적금의 연이율 10.75%라고 되어 있는 얘가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경우에 만기 금액이 어떻게 변동되는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 거래요. 첫 번째,
B의 네 번째 셀 10.75%라고 적혀있는 그 셀의 이름을 이율이라고 이름을 정의하고요. B 여섯 번째 만기 금액이 출력되는 숫자 금액 그 자리에다가 클릭하고 만기 금액이라고 이름을 정의하랍니다. 아까는 A 반품 수량, B 반품 수량, 매출의 합계 세 가지를 정의했는데 이번엔 이율이라는 이름하고 만기 금액이라는 이름 두 가지만 정의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로 두고 이 상태로 그러니까 10.75%짜리 얘가 변동되는 거잖아요. 그 변동되는 셀에다 놓고 가상분석 시나리오 관리자에 들어가면 편하다 그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 시나리오 없으니까 새로운 걸 추가하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이율 10%라는 이름이래요. 이율 10%. 시나리오 이름에는 빈칸이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시나리오 이름에는 빈칸이 들어가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변경되는 셀은 아까 제가 클릭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뭐 굳이 변동할 필요 없고요. 클릭하시면 다시 변동은 되겠죠. B의 네 번째 셀. 예.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10.75%니까 0.1075잖아요. 이 책에서 10%는 어떻게 쓰느냐? 10%라고 써도 되고요. 10%라고 써도 되고 0.1이라고 쓰셔도 돼요. 0.1. 이상하다. 0. 여러분 오른쪽 숫자판에 점 있잖아요. 점. 그거 누르면 점이 하나 찍혀요? 두 개 찍혀요? 하나만 찍혀요? 네. 근데 저는 두 개 찍히거든요. 지금 0. 두 개 찍혔어요. 메모장에서는 0. 하나만 찍히는데 엑셀에서 소점이 두 개가 찍히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가상분석 시나리오 관리자에 들어가서 이율 10%라고 쓰고 확인 버튼 눌러서 0.1이라고 쓰면 키보드 문자판에서 0.1을 쓰면 점이 하나만 찍히는데 키보드 숫자판에 있는 점을 누르면 0.1이 점점으로 나와가지고 그거 잠깐 확인해 봤습니다. 자, 확인 누르셔도 되고 추가 누르셔도 되고. 자, 이번에는 시나리오 이름이 이율 11.5%래요. 이율 11.5%. 11.5%.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 11.5%니까 11.5%로 직접 쓰셔도 되고 0.115라고 쓰셔도 되죠. 그냥 있는 그대로 쓰시면 돼요. 11.5%라고 쓰시면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나리오 두 가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요약 버튼 눌러야 되겠죠. 이때 만기 금액이 변경되는 거죠. 만기 금액이.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어디에 생겼나 보세요. 기출공일 시트 왼쪽에 생긴다 그랬죠? 무조건 자기 시트 왼쪽에 생성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지 뭐라고 써있냐면 기출공일 바로 뒤에 오른쪽에다 위치하래요. 원래는 시나리오 요약이라고 나와요. 시트 명칭이. 근데 아까 우리 한번 만들었었잖아요. A 반품, B 반품이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얘는 시나리오 요약 2라고 뜨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요약 3이라고 뜨고 4, 5, 6 이렇게 나타나요. 당연히 어차피 우리 시험 볼 때는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하나만 만드는 거니까 시나리오 요약이라고만 나오겠죠. 이때 시나리오 요약 2라고 되어 있는 시트 명칭을 드래그해서 기출공일과 기출공일 사이에다 갖다 놓으면 기출공일 뒤에 위치가 되는 거죠. 기출공일 오른쪽에 요약이 되겠죠. 요약이 그렇게 바꾸라고 하면 바꿔줘야 돼요. 안 바꾸면 그냥 틀린 겁니다. 일부 감점이 아니라 그냥 틀린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다 맞춰야 점수를 주는 거고 한 개라도 어디가 좀 잘못되어 있으면 그냥 점수를 빼겠다 이 얘기죠. 기출 02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기출공입원 문제에서 보시면은요. 버스 요금이 200원 인하됐을 때 하고 인상되었을 때의 영업이익이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영업이익이. 예. 근데 여기서는 변경셀의 이름 정의하는 것이 없죠? 현재는 없습니다. 시나리오만 나와 있어요. 예. 그렇다면은 가상분석 시나리오 관리자에 들어가서 200원 인하, 이때 변경되는 셀은 B의 네 번째 셀이 되고요. 확인 누르시고 1300원 다시 추가 눌러서 200원 인상, 200원 인상, 그 다음에 1700원, 200원 인상되니까는 1700원이 되겠죠. 자, 요약보고서 눌러서 요약 버튼 만들어야 되겠죠. 변경되는 셀은 영업이익률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되는 거죠. 이익률이 아니라 이익이죠. B 8번째라고 문제에 명확히 써 있습니다. 확인. 뭐야? 잠깐만. 아, 이용 고객이 많다 보니까 200원 인하가 됐을 때는 1000만원이 줄어들고 200원 인상되면 1000만원이 늘어나네. 200원 때문에 1000만원을 올리느냐. 그렇게 그런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네요.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고요. 시나리오에서는 두 가지예요. 많이 알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입력이 돼서 어떤 것이 결과로 변하느냐 하는 거를 물어봐요. 필기시험에. 그 다음에 시나리오 요약보고서에 가서 현재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이 시나리오죠. 200원 인상이라는 인하라는 내용 하나하고 200원 인상이라는 내용 두 가지, 요 두 가지가 시나리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필기시험에는 이런 결과를 보여주고 현재 시나리오는 세 가지다 라고 하면 틀린 얘기가 되겠죠. 요거는 현재 값이란 뜻이고, 그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